눈 내리는 겨울 잔잔한 색소폰 소리와 함께 영상을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재즈 연주자가 되겠다고 주문을 외는 남자의 이름은 미야모토 다이. 달리는 광역버스 안에서 이제는 철이 지나간 mp3 플레이어로 오프닝 곡을 관객과 공유하면서 비로소 영화가 시작됩니다. 블루 자이언트. 다이가 도쿄에 도착하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화면의 빈 공간을 채워주는 자막과 내내 깔리는 연주곡이 묘하게 여유있는 긴장을 주는 느낌입니다. 그렇게 묘한 긴장이 가득하던 영화는 친구 타마다와의 식사 장면에서 살짝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데요. 다이가 타마다의 집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주는 장면이지만 세 번째 관람을 할 때쯤 타마다가 원하는 자유와 다이가 추구하고 있는 자유에 대해 쉽게 보여주기 위해 이 장면을 굳이 넣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장면이 다이가 평범하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방값을 치르는 다이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다시 화면은 다이가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재즈바 테이크 2로 옮겨지게 됩니다. 손님 하나 없는 오래된 가게 내부로 화면이 넘어가고 재즈 음악이 아닌 라디오가 흘러나오며 인기척을 내야 그제서야 주인이 주문을 받으러 나오는 장면은 현재 재즈라는 장르가 위치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즈 하나로 얘기가 통한 주인이 추천해준 라이브 바로 발걸음을 옮긴 다이는 그곳에서 자신의 세계를 한 걸음 성장시켜줄 피아니스트 사업의 유키노리를 발견합니다. 다이의 부탁으로 따로 가진 자리에서 다이는 순수하게 자신의 감상을 나열하고 남자는 아직 내용을 따라오지 못한 듯한 관객들에게 다시금 재즈의 현재 위치를 꼬집어 말합니다. 자신의 연주를 듣고 납득할 수 있다면 같이 밴드를 해보자는 다이에게 재능 없는 녀석이 노력해봤자 헛수고이며 재능이 있다면 발판으로 삼겠다라는 유키노리. 초대로 방문한 테이크2의 인상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고작 3년간 연습했다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비웃었지만 그가 보여준 자신의 경험과 노력은 유키노리를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연주와 함께 화면은 다이가 재즈에 빠지게 된 계기와 그간 해온 노력들을 보여주며 3년이나 지나서야 도쿄행을 선택한 다이의 재즈에 대한 진중함을 알게 하는 대목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이 두 명의 타마다가 드럼으로 합류하게 되는데 저는 이 타마다가 완전 초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즈에 빠져들어 드럼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 하는 노력이 추진력이 엄청나다 싶으면서 스스로에게 넌 지금 제대로 살고 있어?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노력을 보여주며 3달이란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첫 라이브 공연. 열정으로 따낸 공연 장소와 급하게 만든 전단지를 통해 모은 관객은 단 5명. 그마저도 단골 공객이 다인 것 같다며 빈정대는 유키노리에게 다이가 말하는 대사는 제가 예전에 경험해봤던 첫 무대에서 선배 연기자분이 해주셨던 얘기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 가슴 한켠이 찡하고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메인 예고편의 삽입곡이자 영화의 타이틀곡 퍼스트 노트는 화려한 피아노와 색소폰, 마치 이게 재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OST에서 들을 수 없는 조금은 부족한 드럼은 만약 이게 진짜 스테이지였고 제가 그 관객이었다면 내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뭐 저딴 드럼을 쓰고 있어 라며 불평했겠지만 좌석에 앉아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타마다에게는 실패로 생각될 수 있는 생애 첫 공연. 이대로 타마다가 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게 되는 건가 생각되는 찰나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며 배를 채우고 다시 나아가려는 타마다. 약간은 뻔한 전개라고 생각하는 도중 화면이 전환되며 그 1년은 정말 최고의 시간이었다 라며 이제는 음악을 그만두고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 있는 타마다. 그렇게 끝이 정해진 밴드의 남은 1년이 시작됩니다. 다시 시간이 흐르고 각자가 아닌 3명으로 함께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아갑니다. 이제는 제법 인기가 많아진 밴드의 이름 재즈를 외치며 첫 개런티를 받는 장면. 왜 재즈를 하냐고 묻는 유키노리의 질문에 답하는 다이의 대답은 약간은 느슨해져 있던 관객들에게 이제 남은 런타임 동안 달릴 준비가 되었느냐는 일종의 경고이며 재즈바 소 블루 앞에서 각오를 다지는 모습에서 결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아직 유명해지지 못한 자신들의 겉모습과 나이로만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덤비는 넘버 NEW는 타협도 필요 없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 오롯이 내가 해오던 대로 노력하면 누군가 알아줄 때가 올 것이야 라며 세상에 외치는 듯한 느낌을 받아 주목을 꽉 쥐게 했습니다. 특히 3명을 흰 배경에 꽉 채워넣는 이 장면이 나올 때 차오르는 전율은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는 장면과는 다른 벅참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서로 끊임없이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하고 제스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소블루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블루 자이언트였습니다. 영화 후반부의 내용을 생략한 이유는 소년 만화를 생각하면 약간은 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미 이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영화는 음악인으로서의 성장과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주는 소년 만화물이지만 흔한 연애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 점이 원작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작과의 차이점을 몇 가지 더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다이의 연애가 1절 빠졌습니다. 영화 블루 자이언트는 원작 1부에 3권부터 10권까지의 내용을 다뤘다고 하는데 부족한 서사는 대부분 유키노리에게 처음 자신의 연주를 들려주는 장면에서 잠깐씩이라도 나오고 있지만 연애를 아예 빼버렸다는 점이 자료를 찾으면서 조금 놀란 부분이었습니다. 다이가 처음 재즈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서는 슈에이라는 인물이 끼어 있으며 난 최고의 의사가 될 테니까 넌 최고의 재즈 연주자가 되는 거야 라며 뻔한 소년 만화 주인공들의 대사를 과감하게 날리는 판단은 오히려 영화를 뻔하지 않게 만들어줘서 감사했습니다. 가장 큰 변경은 소블루와 관련된 부분인데 원작에서는 유키노리가 피아니스트로 대타 공연을 진행하는 곳이 바로 소블루였으며 그 뒤 재즈의 정식 공연이 잡히지만 유키노리가 사고를 당하게 되고 다이와 타마다 둘만으로 무대에 오른 다음 병실에서 이들의 해체를 결정하고 다이가 눈물을 쏟으면서 약간은 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당 장면의 재구성은 아마도 원작 팬들을 위한 선물이었을까 싶고 아마 원작대로 제작됐다면 그 나름대로의 슬픔도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크레딧 이후의 쿠키 장면에서 다른 이유로 울컥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영화가 많이 담백합니다. 3D 장면이 많이 깬다라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곳에 쓸데없이 돈 쓰지 않고 음악 영화인 만큼 음악에 집중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음악이 좋습니다.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한 우에하라 히로미가 음악과 피아노 연주를 담당했다 하니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도 그래미면 납득. 무엇보다 만화가 원작인 만큼 아예 영화를 위해 창조된 수준의 음악이니까요. 주연 3명은 심지어 모두 전문 성우가 아니라 배우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다회차를 보시는 관객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혼자 연주하는 장면들이나 이 객원 멤버로 유키노리가 피아노를 치는 장면 등에서 배경과 전체적인 느낌이 푸른빛을 띠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소블루 앵콜 공연에서 나오는 퍼스트 노트의 유키노리 솔로 파트에서 다시 푸른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 푸른 빛이 청색 거성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빛을 내는 커다란 존재. 어찌 보면 대단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3명이 같이 함께하는 장면에서는 따뜻한 빛으로 연출되는 반면 초반부 다이가 혼자 연습하는 장면이나 유키노리가 고심 끝에 혼자 피아노 연습을 하는 다음날 아침의 연출 등 되게 고독한 장면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을 계속 사용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화 도중 장르를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궁금증이 찾아보니까 정확히는 재즈의 분류 중에서도 하드밥이라는 소분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베이스를 포함한 4개의 악기가 보통 사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2부의 내용을 다 읽은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유키노리를 통해 자신의 음악 세계를 한 걸음 넓혔던 것처럼 해외에서 구성하게 될 다음 밴드에서는 베이스가 추가되면서 더욱 풍성한 음악이 이 스크린에 담길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주인공 다이를 따라잡을 정도의 열정은 안 되겠지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나름 노력하는 유튜브가 어느덧 5번째 영상이네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여기까지 본업을 잊어버린 물리치료사 잉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